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신났습니다. 오늘은 작고 귀여운 카메라 ZV-1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귀엽죠? ZV-1이 요즘 세대 첫 번째 카메라다 뭐다 하면서 앰버서더 활동도 펼치고 유튜버 분들에게 협찬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데요. 저는 슬프게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소니 카메라만 써옴에도 불구하고 채널 규모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슬프네요. 아무튼 저는 실제로 ZV-1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구입을 하기 전에 미리 체험해볼 겸 해서 직접 제 돈 주고 렌탈샵에서 렌탈을 하였습니다. 유튜버라서 특별히 할인, 협찬, 대여 이런 거 없었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제 돈 주고 렌탈샵에서 렌탈했어요. ZV-1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를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브이로그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카메라가 있지만 좀 더 휴대성 용이하게 서브 용도로 영입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이뻐 보여서 사고 싶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ZV-1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 조그맣고 영상 잘 찍히는 카메라 ZV-1을 출시하였고 저는 그걸 지금 미끼를 꽉 물어버린 것이고요. 오늘은 작고 귀여운 카메라 ZV-1 구매해도 될지 저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합시다. 따라오세요. 렌탈 받아서 3일 정도를 사용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고 다녔습니다. 사실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아닌 별도의 카메라를 매일마다 들고 다니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11월, 부쩍 날씨가 추워져서 겉옷을 항상 입고 다녀야 하는 날씨인데요. 가장 크게 체감되었던 장점이 이 카메라 크기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 외투에 푹 들어가서 휴대성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갖고 있어도 지금 당장 내 손에 들려있지 않다면, 혹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야만 한다면 순간 포착하고 싶을 때 를 놓칠 수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ZV-1의 휴대성은 극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ZV-1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들, 그리고 편했던 점들을 생각해보니 이 기기의 지향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진을 찍음에 있어서 비슷한 라인업인 소니의 RX100 시리즈에 비해 조작성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지금 모두 처분을 하였지만 RX100 마크4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 소니 디지털 카메라 입문기이기도 하고요. RX100 같은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모드 다이얼이 있어서 사진 찍을 때 조리개 우선 모드, 셔터 우선 모드, 매뉴얼 모드나 자동 모드의 전환이 굉장히 직관적이었던 것에 비해 ZV-1에는 그러한 다이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버튼을 눌러서 직접 조작을 해야만 하는 구조예요. 요게 살짝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모드 다이얼 대신 레코드 버튼과 원터치 보케 버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 있어서는 훨씬 수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ZV-1의 지향점이 세세한 컨트롤을 요구하는 사진기가 아니라 혼자서도 편하게 영상 촬영할 수 있는 디바이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찾던 서브 카메라 용도에 너무 딱 맞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기에 대한 느낌은 이렇게 느꼈고, 지금부터 ZV-1이 마케팅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써본 경험상으로 실제로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ZV-1의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빠른 AF, 두 번째로 원터치 보케, 세 번째로 쇼케이스 모드입니다. 소니 AF 하면 사실 더 이상 뭐라 말할 필요 없이 업계 최강이긴 해요. 알파9에서 시작된 리얼타임 트래킹 AF는 알파 6400 등 6000번대 라인업이나 RX100 마크7에서도 지원을 하는데요. ZV-1에서도 그 리얼타임 트래킹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죠. 이 가격대의 카메라 중에서는 ZV-1과 비견될 수 있을 만한 AF 성능을 가진 카메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리얼타임 AF는 혼자서 촬영을 해야 되는 1인 방송인이나 브이로그 특성상 제 얼굴에 초점이 나가는 것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막아주는 보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 굉장히 든든했어요. 두 번째 기능으로 제품 쇼케이스 기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이 가장 신기하고 궁금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촬영하면서 제품 리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품 앞에 갖다 놓으면은 그 제품에 무조건 바로 포커스를 잡는 기능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미친 듯한 AF 성능으로 리얼타임 트래킹이나 리얼타임 IAF 같은 것들을 켜두면 무조건 이 제품들을 이렇게 제가 포커스를 잡고 싶어도 제 얼굴만 잡아주니까 오히려 제품 리뷰를 할 때 얼굴을 막 숨기거나 이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불편함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소니에서 쇼케이스 모드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쇼케이스 모드를 활성화하면 원래도 좋았던 소니 AF가 브이로그나 유튜브 1인 촬영할 때 시너지를 팍팍팍팍 낼 수 있는 느낌? 세 번째로 원터치 보케 기능입니다. 이 윗부분에 커스텀 1버튼을 원터치 보케 혹은 배경 흐림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공감감이나 심도 표현은 그동안 광학적인 영역이었고 아이폰이나 갤럭시에서 아웃포커싱 모드 같은 걸로 흉내 내려고는 했으나 아직까진 많이 어색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 기능이 ZV-1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로 아웃포커싱을 처리한 건가? 했는데 직접 사용해보니까 100%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조리개 값을 최대 개방으로 바꿔주는 정도? 그런데 ZV-1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최대 개방이 1.8이긴 한데 요거를 살짝만 주밍을 해도 바로 f2.5, 2.2, 2.8
초점거리가 38, 35mm 정도만 되더라도 바로 조리개가 2.8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애초에 1인치 센서이고 조리개가 아무리 1.8, 2.8 이렇게 높아도 풀프레임이나 크롭바디에서의 1.8, 2.8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풀프레임 단렌즈들에서 느낄 수 있는 심도 표현이나 보케 표현은 제 기준에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 기능은 카메라를 잘 모르셔서 자동 모드로만 두고 촬영하시는 분들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었지만 저는 딱히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단렌즈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 조그마한 기기에서 조금 요 정도라도 배경 흐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ZV-1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풀프레임 센서나 APS-C 규격의 크롭 센서들보다도 작은 1인치의 센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화, 상향 평준화된 카메라 시장에서 이 기기 자체가 특출난 디테일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1인 유튜버들에게 무언가를 촬영할 때 아니면 저를 촬영할 때 발목을 잡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기기의 타겟 자체가 카메라에 입문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메인 카메라를 갖고 있지만 서브 카메라의 용도 혹은 1인 촬영을 하는 유튜버 분들이기 때문에 편의성의 부분에서는 좀 더 큰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디스플레이가 스위블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도 촬영되고 있는 모습을 활용하기 정말로 용이했습니다. 소니가 그동안 틸트 형식의 디스플레이만 채용해오다가 ZV-1을 시작으로 다시 스위블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약 파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할게요. 일단 예쁘지 않나요? 저는 카메라 구매할 때 디자인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쪼꼬미 카메라가 지금 저같이 비주얼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들고 있어서 이래 보이는 거지 다른 분들이 들고 다니시면 무조건 이거 인싸 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돈 내산은 아니지만 내 돈 주고 내가 렌탈한 ZV-1 느낀 점에 대한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야 이런 것들도 사진 못하겠지만 렌탈도 몇 번 더 해보고 그럴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이쁘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ZV-1 나오기 전에 RX100이 원래 그립감이 되게 안 좋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얘는 별도로 그립 같은 거 달지 않아도 여기 이렇게 그립부가 있어가지고 작은 카메라지만 그립감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이즈 렌즈의 요 파란 방패, 요건 언제나 렌즈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하죠. 바리어 조나,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항상 렌즈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진 찍기 전에 요거를 닦아주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ZV-1 같은 경우는 요렇게 렌즈를 항상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촬영할 때만 삐리링 나오고 다시 끄면은 삐리링 내려가고, 이런 점에 렌즈를 보호함에 있어서는 ZV-1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SD카드를 안 들고 와가지고 촬영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촬영을 할 때 빨간불로 이렇게 내가 촬영하고 있다,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유튜브 분들이면 모두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한 3-40분 동안 계속 혼자서 떠들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촬영이 안 돼 있는, 중간에 배터리가 꺼져 있거나 아니면 용량이 부족해서 꺼져 있거나 아니면 아예 촬영 버튼을 안 눌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것도 이렇게 영상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방지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빨간색으로 뿅 하고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RX100과는 달리 여기 초점 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막 이렇게 돌돌돌돌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안 돌아가요. 그냥 고정되어 있고 그냥 폼으로 달린 것 같아요. 온오프 모드 다이얼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이거는 줌 레버, 이거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많이 쓸까 잘 모르겠는 이 보케 버튼, 그리고 영상 촬영 버튼. 그러니까 이 크기만 봐도 촬영이랑 영상 촬영 버튼이랑 크기가 똑같아요. 이 기기 자체가 그동안 카메라들이 영상 촬영 버튼은 그냥 서브로 달아준 것들에 비해 얘는 아예 메인으로 격상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립감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펑션 버튼, 메뉴 버튼, 이런 버튼들은 다 기존의 소니 인터페이스와 동일합니다. 커스텀 버튼들이 없다, 요거 C1 요거 하나뿐이다. 그리고 다이얼이 이쪽에도 없고 이쪽에도 없고 이쪽 아예 그냥 모드 다이얼도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조작성에 있어서 많이 불편하다고 욕을 먹는 거죠. 여기도 C2 버튼 있네. 그리고 이쁜 것 같아. 이쁜 것 같긴 해요. 이게 아닌가? 내가 변태인가? 왜 이렇게 이뻐 보이지? 사고 싶어. 엑스모 RS 4K
그리고 얘는 1인 브이로그 영상 촬영을 위해서 나온 기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니 미러리스들에 비해서 마이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장 마이크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여기 보이진 않지만 3개의 꽤 큰 마이크 수음부가 달려있고, 보통 바람 소리 같은 거 칙칙칙 들어가면은 영상 퀄리티 굉장히 낮아지는데 ZV-1을 구매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윈드 스크린, 데드캣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이쪽에 이렇게 쭉 달면은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귀여워. 그래서 내 목소리나 담고 싶은 주변의 소리들은 제대로 담을 수 있으면서 불필요한 소리들, 바람 소리들 막 그런 것들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기본적으로 달아주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다는 순간 굉장히 미적으로 이뻐 보이진 않죠. 그런데 영상에 제대로 된 수음이나 촬영 퀄리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요게 생각보다 털도 잘 안 빠져가지고, 원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고양이는 털이 많이 날리잖아요. 강아지도 그렇겠지만. 근데 얘는 데드캣인데 근데 얘는 털이 안 날려요.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쁘다. 이거 내일 반납하러 가야 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거 내가 그냥 사버릴 것 같아. 큰일 났네. 저만 이뻐요 이거?